안녕하십니까. 이시영TV의 이시영입니다. 여러분, EQ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한때 그 뉴욕의 다니엘 골먼이라는 분이 이 EQ라는 걸 발표를 해가지고 뭐 합격은 IQ, 출세는 EQ 이런 말도 있었고요. 이게 감성지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게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지능,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그 골만이라는 분이 참 기가 막히게 아주 잘 프레젠테이션을. 그분은 뭐 자기가 연구를 한 게 아닙니다. 연구는 사실 예일 대학의 살롭이라는 분이 그걸 연구를 하셨고, 이걸 이제 정말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게 책으로 멋지게 썼는 양반이 이제 골만이었습니다. 그렇게 골만이 마치 EQ 창시자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, 예일 대학의 살롭이라는 양반이, 제가 여기서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가 이야기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사실 EQ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감정 조절 그 자체입니다.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. EQ라는 것은 6가지 조건이 있는데, 첫째, EQ는 자기 감정을 이해해야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어떨 때는 괜히 그날은 짜증이 나고 참 보통 때 더 넘어갈 일도 그냥 내가 괜히 부하 직원을 불러서 야단을 친다거나 도대체 내가 왜 이렇지?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근데 그때는 뭔가 내가 좀 화가 나 있는 겁니다. 내가 좀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. 이제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, 아, 내가 이런 상태니까 내가 좀 이런 부정적인 이런 감정에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.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. 이게 첫 번째예요. 그 다음에 둘째는 자기 감정뿐만 아니고 타인의 감정을, 생각을, 이것도 이해하려는 이런 공감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, 그런 게 없으면은, 저 사람은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 괜히 이쪽 이야기를 열심히 해봐야 그 사람 듣지도 않고 괜히 내만 심각게 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우리가 가끔 대화를 하고 나면은 대화가 겉도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대화가 겉도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이쪽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쪽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이 두 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가 않죠. 그래가지고는 뭐 사회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내 감정 상태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공감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분노라든가 또 욕구,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, 이것도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걸핏하면 이제 하루에 화가 막 나면은 정말 화가 나는 대로 다 뿜어냈다가는 누구도 그 사람하고 친구를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, 정말 원만하는 이 사회성 발달이 잘 돼야 됩니다. 우리가 사람이 다른 면에서는 참 똑똑한데도 뭔가 인간적으로 좀 시원찮은 사람이 있습니다. 뭔가 어딘가 좀 모자라, 저 사람은요. 뭐 다른 거는 잘해요. 그리고 우리 의사들 중에도 굉장히 그 자기 분야에서는 유능한 사람이고 외과에서 수술도 잘하는데 인간적으로 좀 시원찮아. 그래서 그 사람은 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이런 선생님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든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,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의견을 내면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건 안 됩니다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줄줄이 읊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성격적으로 그래요. 그 사람은요. 괜히 그 남이 하는 이야기를 괜히 빈정대기도 하고 또 남한테 그런 칭찬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정말 인색하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래가지고는 정말 그 사람이 인생을 옳게 살 수가 없습니다. 긍정적인 인생관, 그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, 이것도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력 중에 하나다. 이 사람은 그 EQ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감입니다. 뭐든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지속력.
여러분, 우리가 사람이 조금만 해보다가 뭐 안 되면 그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렇지가 않습니다. 정말 얼마간 해야지 이게 비로소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일을 해낼 수 있는 지속력, 이것도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간의 능력이 아닌가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가 OFC,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? 그 연결고리, 그 지성과 감성,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성적인 인간의 판단과 또 그 다음에 감정적인 이런 것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요 능력이 없으면은 EQ는 절대로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. 또 EQ가 발달하지 않으면 사회적 이런 성공이나 행복이나 멋있는 연애도 못합니다. 이런 사람들은요. 뭐 인간적인 능력이 시원찮은데 그 멋있는 여자가 함께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정말 이 OFC와 EQ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OFC가 잘 발달하겠느냐. 제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처음 6개월이 아주 중요합니다. 처음 6개월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랬죠. 그래서 엄마와 아이 사이에는 소위 애착 본드가, 이 affective 본드라 그래서 이 소아 청소년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를 이 affection입니다. 애정입니다. 그 애정이 쏟아져야지 이 아이에게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뭐냐? 신뢰감입니다. 남을 신뢰해야 되잖아. 남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인간관계도 성립이 되지 않겠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돌이 슬슬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아이 중심의 양육에서 나는 엄마 중심의 양육으로 바뀌어야 된다. 우리 엄마들은 너무나 아이 중심입니다. 모든 게 아이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노라는 재지가 없죠. 뭐 아이 중심이니까. 아이가 울어도 안 되고, 아이가 화나도 안 되고.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그 안화 전두피질이 OFC가 발달이 될 수가 없겠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이 조절력 훈련의 기본 원칙, 여기에 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방임은 물론 금물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애정 과잉도 금물입니다. 적절하게 해야 돼. 여기에도 정말 이 조절력이 정말 필요합니다. 애정이 있다고 다 쏟으면 안 되고, 그 다음에요, 아이가 우는 의미를 알고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아이가 울면 무조건 그 엄마한테 엄마가 달려가서 그걸 그만 해결해주는, 그러면 아이들은 뭐 갈등은 없고 참 좋죠. 그러나 아이들은 울 때는 그때마다 의미가 다릅니다. 그걸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아이의 기질이라든가 또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엄마가 생각하면은 아,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. 그러니까 엄마가 좀 생각하고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. 운다고 무조건 그만 가서 안아주고 달래고 이러지만은 안 되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엄마들은 아이 하나이면 둘밖에 안 나니까 잘 모르지만 이 옛날에 우리 엄마는, 저희 엄마는 저 구남매를 키웠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 다른 겁니다. 우리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래, 저 같은 경우는요, 한 번도 저는 꾸중을 듣고 자라본 적이 없습니다. 꾸중을 들을 만한 짓은 내가 많이 했죠요. 근데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가 꾸중을 안 해요. 어제는 우리 엄마한테 여쭤봤어요. 엄마, 내가 들어는 야단 맞을 짓도 했는데, 그 아버지가 왜 나한테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셨을까? 그때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이, 야, 이놈아, 네가 언제 집에 붙어 있었나? 집에 붙어 있질 않으니까 꾸중할 시간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,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본 아버지는, 아, 저놈은 개구다니 짓을 하고, 때로는 몹쓸 짓을 했지만, 저놈은 악질은 아니다. 하는 당신 나름의 판단이 있었지 않나. 그렇게 저는 아직 한 번도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렇게 아이들은 정말 기질도 다르고 발달 속도라든가 이 모든 게 다르다. 우리 형은 뭐 굉장히 얌전한 정말 선비 기질입니다. 그리고 뭐 공부하러 가면 서당에 가서 공부하러 가고, 저는 맨날 배 아프다는 핑계 대고 안 가고, 이제 그런 것도 아버지 나름으로는 그 기질을 잘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 과잉이라는 말을, 여러분 우리가 애정 과잉, 과잉 보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이건 정말 방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이를 자신만 버릇없이 지멋대로
자라는 그런 아이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. 이렇게 애정을 주되 여기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에 물론 잘하면 칭찬을 해야 되겠죠. 정말 칭찬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양식입니다. 모른 척 하면은 아이들은 그렇게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다. 계속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고, 그 대신에 어기면 처벌은 엄격해야 됩니다. 제가 지난번에 백악관에 낸 것 중에서 Zero Tolerance, 절대로 잘못한 게 있으면은 반드시 벌을 주고 야단을 쳐야 된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. 어떤 날은요, 아이가 막 책상에 뛰어놀 때도 엄마가 기분 좋으면 뭐 그냥 있다가, 또 엄마가 기분 나쁘면 뭐 또 야단치고, 이러면 아이가 이 난로에 기준이 서지가 않습니다. 굉장히 아이가 혼란스러워진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 중심에 정말 왕자님, 뭐 공주님을 기르듯이 그렇게 기를까 생각하니까, 여러분 여기는 스포크 박사의 육아 원칙도, 이 육아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. 이 스포크 박사는 저 미국의 아주 시골의 어느 소아과 의사였습니다. 이번에 양육소들하면은 어쨌든 아이들 요구대로 들어주라. 쉽게 말하면, 한마디로 말하면 그랬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계속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거기에는 아이가 하는 요구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엄마의 제지가 때로는 강력하고 칠 때는 야단을 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그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도 식당에 가면은 아이들이 막 아주 오랜만에 넓은 데 나오니까 뛰어놀고 싶죠. 그때도 엄마는 야단을 쳐야 됩니다. 근데 그럴 때 엄마가 야단을 치는 엄마를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.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그 야단치고 꾸중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인색하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참 많습니다.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도 애가 뛰어놀면 불안합니다. 숟가락을 국물도 먹다도 흘리진 않을까, 받치진 않을까. 실제로 받친 적도 있어요. 그래도 그 엄마도 뭐 미안한 소리도 없어. 나는 그렇게 아이를 키워가지고 저 아이가 뭐가 되겠나. 이렇게 너무 오냐 받자 그러고 이렇게 키우면은 아이가 정말 지멋대로 되고 전혀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정말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EQ 발달도 될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을 엄마가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. 저는 여기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